시장의 이제 섹터 테마를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섹터 엿보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게 네이버 카카오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말씀하실 게 엔터 업종. 네네네. 엔터 업종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엔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SM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하락이 다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SM은 빠졌지만은 JYP 엔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요거를 열어놓으셨네. 제가 요걸 좀 보고 할게요. 엔터 보겠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엔터 좀 보겠습니다. 흐름부터 볼게요. 예. 차트. 네. 보시면은 엔터테인먼트 나와 있습니다. 자, JYP가 나오죠. 하이브는 10조가 넘었네요, 시총이. 이야, 네. 대단하네. 예. 예. 그래서 JYP. 네. 예. 이게 자꾸 자동으로 이렇게 자꾸 롤링이 돼서 이게 없어지는군요. 예. 자,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예. 자, 엔터주는 핵심은 그거예요. 콘서트 재개입니다. 콘서트 재개.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콘서트 재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지금 인구 접종률이 지금 23%를 기록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아울러서 2차 접종자가 5.9%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또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은 대중음악 공연은 좌석간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면 현장에서 4,000명까지 단도리 하겠지만 어쨌건 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주목을 좀 끌어올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콘서트 투어가 이제 재개가 된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뭐 온라인 콘서트, 이런 음원 차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콘서트가 재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 후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도 콘서트에 많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랜만에 또 즐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 SM,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신 맞으면 또 뭐 입장이 편하게 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터 콘텐츠 업종 가운데 관심 있는 기업 몇 개 찝어주셔야죠. 요번에는 제가 이제 SM을 이제 기존에 한번 찍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SM은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음봉을 조금 이렇게 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는 SM은 이제 일단 매도를 좀 했고, 오늘 이제 JYP 엔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게 이제 흐름이 모양이 좀 좋아서 JYP 엔터를 조금 SM을 팔고 대신 좀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짝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SM을 가지고 있던 JYP를 가지고 있던 YG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있던 간에 이런 종목들의 향후 주가 상승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위치는 지금 JYP 엔터 기준에서는 전고점을 주봉상으로 봐도 돌파하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전고점 돌파하면은 신고가 갱신이 나오고요. 개인 투자분들 많이 올랐잖아 이러면서 쳐다보지 않을 때 계속 간다는 거.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이게 지금 전고점을 지지하면서 위로 가면은 좀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슈 분석하고 있고요. 다음은 제주주인데 제주주 가기 전에 부장님, 네.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먼저 하시죠. 왜냐하면 오늘 시장 가장 관심 있으시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움직여 볼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네이버 카카오를 없으신 분들은 지금 좀 사볼 타이밍이 좋은지, 눌림목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할 때는 이 상방향 업사이드가 남아 있느냐라는 부분부터 그렇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의 평가를 고려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이제 네이버부터 좀 볼게요. 네이버 컨센서스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분히 좀 보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얼마죠? 38만 7천 원. 40만 원이 안 되죠. 38만 7천 원인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지금 다수 증권사의 평균값이 49만 3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방향 업사이드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54만 원까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제시했다고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가는 건 아닌데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 날 50만 원에서 55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더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49만 원에서 최근에 움직임을 봤을 때 49만 3,478원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었다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어쨌건 업사이드 남아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업사이드 측면이니까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가 먼저 올라왔고요. 그 다음 네이버 따라옵니다. 자, 옛날에 보면 네이버 먼저 올라가고 또 카카오 따라오는 또 그런 경향을 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볼게요. 자, 카카오. 상당히 사실 고평가로 이제 평가받는데 그게 고평가를 반영시킨다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지금 142,500원 볼게요. 자, 카카오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목에 찬 듯한 느낌이 와요. 네. 솔직히. 왜냐하면은 여기 컨센서스 보시면은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목표가 상향 중이 나왔고, 최근에 메리츠에서 15만원, 14만원, 15만 2천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조심스러운데, 카카오가 계속 가면은 보유를 하셔야 되겠죠? 이럴 때는 카카오를 수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 이거 보이시죠? 예. 기관 12만 4천 주 매도했고, 외국인 5만 주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 전날에 19,000주, 그 다음 18만 8천 주로 엊그제 매도했어요. 이게 수급과 이제 차트인데, 요 부분이 조금 약해진다라는 것은 그러네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진짜 카카오는 사는 게 예인가? 이제 사는 게 예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18만 주를 산 거예요. 조금 추세 대응, 5일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이 안 깨지면은 제가 볼 때는 계속 보유를 하시고, 5일선 얼마죠? 보면은 지금 차이가 좀 나네요. 14만 2,500원 대비해서 5일선이 13만 3,800원이거든요. 그래서 5일선이 만약에 살짝 무너지면은 수급은 조금 약화되고 있는 거고 차트는 살아있는 거니까 5일선 무너지면 절반은 매도하십사고 말씀드릴게요. 자, 카카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네이버는 어떤가 볼게요. 잘 보이소? 반대네. 여기 보이소? 기관 6월 10일 날 7만 4천 주 매수. 뒤끝아래 뺍니다. 전날에 3만 6천 주 매수. 오늘 13만 주 매수. 외국인 24만 주 매수. 네이버 카카오가 반대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먼저 가면은 네이버가 따라간다. 네이버가 먼저 가면 뒤에 카카오 따라간다. 근데 개인은 진짜 네이버보다는 내가 볼 때는 카카오가 너무 매력적이야. 그림상으로 봐도. 에라 팔고 자 카카오 사자. 37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담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컨센서스를 봐야 되겠죠. 아까 업사이드 남았다 봤잖아요. 그죠? 업사이드 아까 38만 7천 원 대비해서 거의 50만 원대 정도 남아 있는 거니까 지금 상방 여력이 카카오는 조금 목에 찬 듯한 느낌. 그렇다고 해서 그 주가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목에 찬 듯한 느낌이 오는 거고 네이버는 다음 타자로 올라갈 느낌이에요. 이 정도 집어줬으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그룹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좋게 봅니다. 좋게 봅니다. 네, 셀트리온 좋게 봅니다. 네. 예. 자, 셀트리온 일봉상으로 이렇게 봐도
주가가 이제 한 차례 빠지고 난 뒤에 이렇게 옆으로 이제 횡보 국면을 가고 있는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과매도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윗방향으로 터닝하는 포인트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해석해 볼게요. 예. 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역시 비슷한 그림이에요. 주가가 과매도 다음에 서서히 주가가 이렇게 상방의 흐름인데 아쉬운 게 거래량이 좀 아쉽네, 그죠? 그렇지만은 조금 증가했다. 그러면 오늘 좀 가장 센 게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셀트리온 제약이 세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셀트리온 제약을 따라가셔야죠. 근데 12.8% 이거는 거래량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트레이딩 공략을 하신다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넘버 2를 가져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흐름이 괜찮다. 그럼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한번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지금 현상적인 면을 먼저 좀 파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적인 면을 볼게요. 자, 현상적인 측면을 보면은, 자,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참 재밌게도요. 이게 참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5개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참 그 기술적으로 봐도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거래량이 조금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좀 증가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관심 포인트에 바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뭐 때문에 관심을 가졌노? 토종 코로나 백신입니다. 그죠? 레키로나주.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사실 투자증권의 또 제가 굉장히 또 신뢰를 많이 하는 또 애널리스트가 한 석 달 전인가 레키로나주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먹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레키로나주가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중증 악화율 70% 다운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지금 그 최근에 시장에서 국산 토종 백신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토종 백신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또 치료주에 대한 어떤 부각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네.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이제 볼 때 됐네라는 거죠. 예, 아니 살 때 됐네죠. 예, 살 때 됐네. 대신에 크게 사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 예, 척후병 우리가 늘 얘기하는 조금 사가지고 간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가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살짝 내려가지고 안 가고 네.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레키로나주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중증 악화에서 70% 다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셀트리온이 쭉 올라간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또 이게 또 성장성이 확보가 되는 문제도 있고 재고 자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담아서 간을 보는 수준까지만 제가 오케이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만드는 데고요. 헬스케어가 유통하는 데죠. 제약은 일반 제약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움직이면 셀트 브라더스는 함께 움직이고요. 네. 제약이 훨씬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근데 치료제나 CMO는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죠. 알고 네. 계실 걸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셀트리온 얘기를 했으니까 네. 얘기를 잠깐 하고 가죠. 네. S제약. S제약이요? 네. S제약이 뭐예요? 신풍제약. 아, 신풍제약. 그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번 볼까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그동안은 CMO는 백신 같은 경우 우리가 사실 백신 이제 만드는 업체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CMO 업체, 근데 뭐 지금 셀트리온은 치료제고요. 신풍제약도 치료제, 경구역 치료제, 먹는 치료제를 뭐 네. 개발해서 미국 업체하고 뭐 일부 계약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워낙 뭐 사실은 이제 신화적인 급등을 했다가 많이 변동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힘있게 간다는 것보다는 얘 뭐냐 좀 봐야 되냐 이런 느낌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신풍제약에 대해서 지금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
이 경구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이 경구용이라는 경구치료제라는 측면에서 신풍제약과 현대바이오가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시장의 관심도가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어서 뭐 살짝 한번 트레이딩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더 테스트 기간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풍제약이 주가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주가가 이제 과매도 국면이에요. 예, 과매도 국면이고 이 회사가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좀 펼칠 건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달라지겠지만은 공매도 뷰 차트를 가지고 한번 상황 판단해 보죠. 자 보십시오. 신풍제약입니다. 자. 신풍제약이요. 주가가 10만 원대부터 대차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0만 원대부터. 쭉 이렇게 늘었어요. 이렇게 10만 원대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번 빵 뜨기 시작하니까 지금 공매도 출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신풍제약이 신풍제약 제가 한번 공매도 추정가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예. 네, 잘 나옵니다. 신풍제약이 공매도 추정가가 64,513원이에요. 예, 최근에 공매도 추정가가.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64,500원만 안 깨지면은 요거는 주춤주춤 하다가 오히려 지금 고민이 대체 잔고를 늘린 투자자,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신풍제약이 밑으로 빠져주기를 바라는 거죠. 공매도가 나서 밑으로 쭉 빠져야 싸게 사서 채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신풍제약이 안 빠지고 가격 유지하고 위로 스물스물 올라가면은 네.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쇼크오버가 오히려 나올 수 쇼크오버가 있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기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기업적인 내용, 뭐 미국 정부, MSD,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 선구매 계약 체결 소식에 관련 종목이 급등하겠지만은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은 이 공매도에 대한 흐름, 공매도가 나오고 난 뒤에 바닥이냐, 꼭대기냐 알겠습니다. 이걸 보는 거죠. 제가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얘기 또 우리가 길게 하면 되게 신풍제약 좋은가 보다 막 사실까봐 걱정돼서 짧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뭐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가요 네. 많이 빠지고 난 뒤에 이제 공매도 출현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가가요 고점일 때 공매도 출현이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신풍제약은. 네. 그럼 현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완전 고점일까요? 많이 빠졌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신풍제약 같아요. 우선주 한번 쳐보실래요, 부장님? 신풍제약 우선주 한번 치겠습니다. 신풍제약 우선주. 네, 어우 급등했네 급등. 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네. 관심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네. 이거는 이제 공매도 비율 차트로 보시면은 네. 대차 잔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 잘 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